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란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가상화 방식은 주로 OS를 가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VMware나 하이퍼V처럼 각각의 OS를 가진 VM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컨테이너는 동일한 OS, 엄밀히 말하면 이제 리눅스 상에서 프로세스만 격리시키는 기술입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하나로 모아서 마치 별도의 서버인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VM보다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도커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기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도커가 요즘에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드웨어와 OS에 종속되지 않는 배포성과 훌륭하고 방대한 양의 생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 PC에서부터 테스트 서버, 배포 서버, 최종 운영 서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환경의 OS 버전은 물론이고 DB나 필요하다면 미드레어 아니면 라이브러리 버전 등을 모두 일치하도록 만들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프라 관리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개발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커는 도커 이미지와 도커 파일을 통해서 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OS나 DB, 미드웨어를 정의함으로써 인프라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도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사용한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도커 허브라는 곳을 만들어서 무료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사실상 클라우드 세계, 컨테이너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도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호스트에 도커를 설치하면 디폴트로 도커 제로라고 하는 가상의 브릿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물리적인 NIC가 도커 제로가 되는 것이죠. 가상 NIC가 도커 컨테이너에서는 EH 제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컨테이너는 도커 제로에 바인딩이 되고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모든 네트워크 I/O,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도커 제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커 네트워크 명령어인 brctl show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나온 인터페이스를 보면 하나하나가 컨테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동일 호스트 내의 컨테이너 간의 통신은 도커 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프로세스로 존재하는 컨테이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링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링크 이외에도 커스텀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1, 네트워크 2, 네트워크 3을 만들어서 개별 네트워크의 컨테이너를 바인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링크와 마찬가지로 동일 호스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호스트 내에서 생성된 컨테이너끼리만 통신이 가능한 것이죠. 다수의 호스트 내의 컨테이너 통신은 추가 오버레이 패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플러그인, OVS, 플래너, 칼리코, 위브를 통해서 가능한데 도커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야 가능합니다. 쿠버네티스를 통한 이스트-웨스트 통신은 도커 제로라고 하는 브릿지 대신에 CNI 제로라고 하는 브릿지가 바인딩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NAT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IP 변환을 통해서 하는 1대1 방식이라면 도커에서는 NAPT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포트까지 변환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의 글로벌 IP와 여러 개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사용하는
8080 포트가 있다면 도커에서는 가상 브릿지를 통해서 80 포트로 변환되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도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도커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도커의 모든 명령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커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컨테이너 생성하고 생성된 컨테이너에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단계를 통해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커라는 명령어는 도커 뒤에 구문을 써갖고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를 제일 처음 다운받기 위해서는 도커 풀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도커에 대한 이미지는 허브 사이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허브 사이트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 풀 이미지를 명령을 쳐갖고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운받은 이미지는 도커 이미지 리스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용량 그리고 태그 그리고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보한 후에는 컨테이너 생성을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 create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커 컨테이너 run 명령을 통해서 컨테이너에서 간단하게 리눅스 명령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명령을 수행할 때는 IT 옵션을 통하여 대화식으로 명령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 OS에서 내부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컨테이너 OS의 각종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는 도커에 특화된 몇몇의 명령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도커 헬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법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도커에 대한 명령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릴 도커 파일은 도커상에서 작동시킬 컨테이너의 구성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사용한 구성 관리에 대해 정리하면 도커 파일은 인프라 구성 관리를 파일로 기술한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에 각종 설치 설정, 그 다음에 개발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듈을 전개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기반의 모든 구성 정보를 기술합니다. 컨테이너 구성 정보에는 베이스가 될 도커 이미지와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수행한 조작 명령, 환경 변수 등의 설정,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작동시켜둘 데몬 실행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도커 빌드 명령을 통해서 도커 파일에 기술된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도커 이미지가 작성이 됩니다. 도커 파일의 기본 구문은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에디터 등을 사용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도커 파일 작성에는 도커 컨테이너를 어떤 도커 이미지로부터 생성할지 반드시 기술하게 됩니다. 도커 파일의 빌드와 이미지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커 파일로부터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하는데 도커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도커 빌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컬에 베이스 이미지가 만약에 없게 되면 도커 리포지토리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레이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커 파일의 명령별로 이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여러 개의 이미지는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게 됩니다.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에도 개발 환경과 그다음에 제품 환경 이런 것들 도커 이미지를 각각 만들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명령 및 데몬 실행 방법을 정리하면 run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cmd 명령을 통해서 엔트리 포인트 명령을 통해서 데몬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가 완료되면 onBuild 명령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상으로 도커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커 이미지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개발자끼리 서로 공유하면 라이브러리의 버전 차이나 미들웨어의 구성 등과 같은
환경에 의존하는 일 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도커 레지스트리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리에는 모두에게 공개된 도커 공식 레지스트리인 도커 허브가 있고요. 회사 내에서 관련 프로젝트 개발자에게만 공개를 제한하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먼저 도커 허브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공개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도커 파일을 GitHub에 공개하고 도커 허브와 GitHub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GitHub 상의 도커 파일을 바탕으로 하여서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여 도커 허브 상에 도커 이미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커 이미지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로컬 환경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하여서 도커 이미지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 스토어에 공개되어 있는 공식 이미지인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주로 버전 2 계열을 이용하여 구축하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 업로드 등록을 통해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상에 이미지를 공개하여 특정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도커 이미지를 프라이빗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커 이미지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컨테이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컨테이너마다 구성이나 실행을 관리하려면 운영이 힘들어지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들의 구성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한꺼번에 명령어를 실행하면 컨테이너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도커 컴포즈입니다.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들의 구성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한 컴포즈 정의 파일이 필요한데 여기에 컨테이너의 서비스, 네트워크, 볼륨 정보 등을 작성하게 되며 이 파일의 이름은 docker-compose.yml 혹은 docker-compose.yaml입니다. 만약 이와 다른 파일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옵션을 이용하여 따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의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에서 또는 저장된 정의 파일 경로를 지정하여 도커 컴포즈 서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서버 커맨드로는 컨테이너 생성 및 중지를 위한 스탑, 실행 중인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하는 ps,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강제 종료시키는 kill 등이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도커의 이미지 관리나 부가 기능 등을 전부 제공하지는 못하고 단일 호스트 내에서의 컨테이너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서는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대규모의 멀티호스트 기반 서비스 환경이라면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도커 엔진이 돌아가는 운영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배포했다면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좀 받침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경우에 고려돼야 할 용이 바로 가용성이랑 확장성일 것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인데요. 도커 엔진이 돌아가는 환경이 싱글 호스트 환경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이 아닌 이상은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당연히 멀티 호스트 간의 HA 구성이라든지 확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운영 환경에서 도커 엔진이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 컨테이너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묶어서 패키지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도커 컴포즈라, 그리고 여러 호스트들을 하나의 호스트인 것처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도커 스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테이너들 간에 별도의 호스트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킹도 중요하겠죠. 이런 별도의 호스트 상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서비스를
위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들이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도커 오버레이 네트워킹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호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고가용성을 지원하고 또 여러 대 호스트들의 컨테이너를 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매우 손쉽게 이런 고가용성 운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도커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점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가볍고 또 손쉽게 구성하고 또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트렌드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고객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도커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는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을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대표적으로 구글 엔지니어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개발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와 도커 클러스터링에서 기능을 가진 도커 엔진 인 수입 모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도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EC2 컨테이너 서비스와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EC2는 현재는 ECS로 불리고 있으며 태스크 정의라고 하는 제이슨 템플릿을 사용하여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태스크의 정의는 도커의 리포지토리와 이미지, 하드웨어 요구사항, 그리고 스토리지, 컨테이너 연결 등을 제공을 합니다. AKS는 MS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서비스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도커의 이미지를 프라이빗으로 관리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서비스인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KS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GCP는 컨테이너 빌더, 쿠버네티스 엔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으로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빌더는 도커 파일을 바탕으로 도커 이미지를 GCP 상에서 작성하기 위한 커맨드 툴이고, 쿠버네티스 엔진은 도커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도커의 이미지를 GCP의 제품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GCP 외에 즉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활용한 도커 실행 운영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계정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함으로써 GCP 사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관리 콘솔 및 명령어를 통해 대략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SDK를 통해 GCE나 GKE의 클러스터 관리 DNS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GCP에서는 편리한 개발 도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택 드라이버 디버그를 통해 GAE, 즉 구글 앱 엔진이나 GCE에서 실행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코드 레벨을 단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택 디버그는 개발 및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GAE에서 호출되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분석 가능한 스택 드라이버 트레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도구를 수집하고 분석 가능한 스택 드라이버 로깅, 그리고 마지막으로 GCP상에서 가동되는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와 경고를 알아볼 수 있는 스택 드라이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GK를 사용한 도커 실행 환경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는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도커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G 클라우드 명령을 통해 클러스터 상태 확인, 그리고 익숙해진 쿠베CTL을 통하여 노드 스테이터스 및 파드 상태와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동작하는 파드의 수를 변경하고, 또한 노드에 추가나 삭제도 G 클라우드 리사이즈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 지식과 GCP를 사용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